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일주일 험난했습니다. 일주일뿐만이 아니죠. 1월 그리고 2월까지 계속 험난한 주식시장. 금요일 새벽, 한국 시간 토요일 새벽 미국장이 또 많이 빠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의 NSA까지 조만간 전쟁을 할 듯한 분위기인데요. 어떤 변수가 있는지 일단 토마스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토마스 선생님 목소리가 약간 좀 뭐라고 하죠? 약간 목이 센 느낌인데요. 네, 목감기가 왔는지 오미크론 걸렸는지 하여튼 경미한 증상이 조금 느껴져요. 근데 저는 감기는 거의 안 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이 아닌가.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단키트 오더해갖고 거기다가 이제 샘플 이제 그거 담아서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12시간 안에 결과를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결과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 저도 한 달 전에 몸에 열이 없는 목감기, 그렇다고 콧물이 나오는 것도 아닌 목감기에 한 2주를 고생했는데 선생님도 별일 없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주식 이야기, 증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증시 이야기, 한국 시간 토요일 새벽, 미국 금요일, 이렇게 막판에 가면서 많이 빠졌는데요. 이게 사실 다 목요일, 하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금요일 이야기가 아닌 목요일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목요일에 1월 미국의 CPI가 연율 YOY 플러스 7.5%를 기록했다는 뉴스로 이러저런 이야기가 많았죠. 당연히 예상치보다 높았던 물가지수 때문에 채권금리가 급등을 했고 당연히 채권금리가 10년 만기 2%를 넘었고 2년 만기 1.6%를 넘으면서 나스닥이 많이 빠졌습니다. 자,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미국 현지 월가에서는 이번 CPI에 대한 의견, 분석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CPI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도 하는데 이 CPI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하루 전에 백악관에서 이번 CPI가 높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목요일 아침에 8시 반에 CPI가 지표가 나왔을 때 딱 보니까 예상치보다 높았죠. 예. 잠시 증시는 출렁했어요. 출렁했지만은 진짜 한두 시간 이내에 증시는 정상을 다시 되찾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CPI 수치는 높았는데 그 안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은 거죠. 증시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동차 가격 있잖아요. 그게 이제 CPI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네. 그 자동차 가격, 신차든지 중고차 가격이든지 자동차 가격의 상승 그 그래프가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보였고, 그래서 증시에서는 항상 보통인 증시는 긍정 신호만 좀 크게 받아들이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택 렌트비. 예. 렌트비도 상승 그 그래프가 약간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월가 분석가들은 이것도 만일 연준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집값 하락이 좀 있을 건데 그러게 되면은 렌트비도 그에 따라서 같이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 가격하고 렌트비 이 주요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이 물가 상승 요인 이것이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면을 받아들여 갖고 증시는 바로 아침에 조금 하락했던 거를 바로 그냥 플러스로 그냥 메꿔버렸죠. 예. 그러다가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이 사람의 과격한 발언에 의해서 증시가 이제 한 방 맞고 이제 쓰러진 겁니다. 그러다가 금요일에는 러시아 푸틴으로부터 한 방 또 맞았고요. 그래서 목금 연타로 맞고 이제 쓰러진 상태입니다. 블라드 센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3월 달에 0.5%, 그 다음에
6월에 다시 0.5%, 그래서 상반기에 1%까지 올려야 물가가 잡힌다. 이런 발언을 하셨죠? 네네. 그 이야기는 사실 CPI가 나오면서 블라드 총재 그분이 말씀도 하기 전에 결과와 함께 골드만삭스도 이미 0.25%씩 5번 정도 예상한다라고 하고 있었던 골드만삭스도 CPI 발표와 함께 올해 7회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 이렇게 리포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의 그렇게 금리 인상 비율을 이제 높인 거 이런 것도 시장에서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네. 이 제임스 블러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3월 16일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아하. 임시 미팅이라도 잡아갖고 빨리 올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발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국채금리 2년물, 10년물이 이제 하늘로 그냥 치솟아 버린 거죠. 네. 그러면서 증시가 이제 타격을 받았는데, 근데 사실 이 제임스 블러드가 그동안에 이제 최근에 그 작년부터 연준이 이 인플레이션에 까딱하면은 이제 비하인드 커브, 뒤처질 수 있으니까 그 국채 매입 그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좀 빨리 조기 종결로 빨리 가능을 하고 우리가 이제 타이트닝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선도해 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 전혀 이 제임스 블러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그런 이제 완화적으로 갔었는데,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의 그 발언대로, 그 뷰대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월가에서는 이 성견 지명에 있는 블러드가 이 정도로 보고 또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연준에서 이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이사시. 인디케이터.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장이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의 입보다도, 블러드의 입을 보면은 이제 이 금리 방향, 연준의 그 다음 그 예상 행동,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인디케이터처럼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 사람의 발언이 증시에 큰 타격을 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1월 CPI 지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CPI 지수를 이끌었던 건 렌트비와 중고차 가격이 상당히 컸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1월 CPI 보면 에너지 분야가 CPI 전체를 이끌었다 해도 틀리지 않은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난방류가 1년 전보다 40% 올랐고, 그 다음에 가솔린 가격이 거의 27%, 그 다음에 천연가스도 그러니까 연료용 파이프 가스라고 하던데 그거 거의 20% 가까이 오르면서, 결국 그렇게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국제유가가 작년 1월, 그러니까 2021년 1월에 50달러 미쳐였었고, 현재 올해 1월에는 거의 90달러니까 거의 60% 이상 올랐던 국제유가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유가 그 가격 추이를 보면은 이게 항상 언제까지나 그냥 계속 직행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은 국제 유가를 떨어뜨릴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이란을 이제 협상으로 이제 끌어내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엑슨모빌 같은 미국의 초대형 그 석유 채굴 회사의 그 CEO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좀 시설 투자 좀 늘려갖고 펌프질 더 해라. 이제 이렇게 특별히 요청하고, 이제 엑스모빌에서 그러면 연산 한 20% 정도 더 추가적으로 펌프질 하겠다. 시설에 투자해갖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실 그 미국산 WTI 그 가격으로 볼 때 90달러가 넘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 약간 그 그래프가 수평으로 완화되기 시작해갖고, 조만간에 좀 대폭은 아니라도 소폭의 조정을 맞겠구나,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88.5달러까지 조금 이제 내려왔었거든요. 네. 내려왔다가 목요일 날에 오페크에서 이제 올해 그
그 국제 그 유가의 그 소비 그 보고서에 보면은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여전히 빠듯하다.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나와요. 근데 그 보고서가 나오면서 조금 조정을 받을 듯하던 이제 WTI 가격이 $90를 다시 또 회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거의 이제 가시화되면서 급등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월가에서는 이게 진짜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하고 이제 서방과 러시아의 서로 경제 제재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이 국제 유가는 뭐 $100를 훌쩍 넘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추산하는 건데,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토록 노력했던 인플레이션 좀 이제 억누르려고 하던 그 정책, 이것이 다 이제 헝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유가 부분이 인플레이션의 이제 제일 큰 요소였다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와 서방의 그 대결, 이걸로 인해 갖고 이것은 더 올라가게 돼 있고 인플레이션은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면이 이제 금요일 날 증시에 상당히 반영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1월 CPI 이 물가지수의 큰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게 국제유가인데, 이게 YOY니까 2021년 1월 달에 국제유가 WTI 기준 평균 가격이 $50였고, 올해 1월 달은 $90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증시가 그 목요일 날 급락했다가 월요일 날 장 초반에 또 플러스를 냈었잖아요. 네. 그랬던 이유가 이제 2월 달에, 작년 2월 달에 물가지수를 검토할 때 이제 작년 2월 유가를 봐야 될 텐데, 그때는 이미 $60로 올라와 있고, 현재도 $90라면은 분명히 3월 초에 발표할 2월 CPI 상승률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던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러시아, 그러니까 NSA죠. 미국의 이제 국가안보 보장회의인가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NSA에서 리포트가 내긴 러시아가 오늘 곧 침공해도 뭐 놀라지 않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추가적으로 미군 3,000명을 우크라이나 근처에 파병한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이렇게 되면서 JP모건에서는 이거 국제유가 이거 만약에 전쟁 나면 $100가 아니라 $120까지도 갈 수 있어,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는데, 한마디로 러시아 자체가 아니라 선생님 말씀하신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하면 3월달 CPI에서도 또다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어진 것 때문에 금요일 급락은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금요일에 보면은 사실 그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나스닥 그 기술주가 내려갔다고 그러면은 목요일 날에, 네. 금요일에는 사실 국채금리가 내려갔거든요. 네. 그 러시아 그 전쟁 그 위협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피하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내려갔는데도 나스닥 지수가 더 많이 내려갔어요. 네. 다른 지수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분명히 다음 달 CPI 이것을 벌써 증시는 걱정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사실 국제유가가 아니라면 니들이 전쟁하든 말든 어떻게 보면 큰 문제도 없는 그 지리적인 문제인데, 지정학적인 문제인데, 이제 이게 미국의 CPI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유가의 흐름대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느냐 하락 안정을 찾느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도 그 방향을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네네. 그런데 하여튼 저는 뭐 조금 좀 낙관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뭐 서방과 러시아의 본격적인 뭐 이렇게 대결 뭐 이런 걸로는 안 갈 것으로 보여. 그래서 지금 뭐 그 지리적으로 보면은 그 러시아가 몇 년 전에 그 크림반도를 먹었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냥 무혈 입성했는데,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 그 땅에 붙어있는 그 고립된 지역이거든요. 러시아에서는 그 크림반도를 육로를 통해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크림반도 옆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친러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부 지역을 급습해갖고 접수한다 그러면은
러시아는 거기서 전쟁을 종결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정복하겠다. 뭐 그런 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지금. 예. 지금 러시아 요구는 미국한테 우크라이나를 나토 가입시키지 말라. 그걸 보장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은 크림반도를 통하는 육로 확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크림반도가 이제 거기에 러시아의 큰 해군 기지가 있는데 예. 그것이 지금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 땅으로 연결되는 육로 확보 이것만 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체를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백악관 이제 CNN 그 뉴스에 하면 그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낮에 예. 금요일 낮에. 예. 그래서 전쟁이 임박한 것 같아. 푸틴 대통령이 현지 사령관들에게 지시를 내린 그 통화 이것을 감청해 보니까 네. 실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마음 먹은 것 같아. 이제 그렇게까지 하니까 이제 정치가 이제 공포로 예. 이제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초에 이제 침공이 시작될 것이다 했거든요. 예. 그 지금 베이징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네. 이제 그래가지고 전 세계 이목들이 올림픽에 지금 쏠려 있을 때.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이번 일요일 날에 미국의 슈퍼볼이 열려요. 그러면 사실 베이징 올림픽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슈퍼볼에 몰려요. 그렇죠. 이제 눈들이 전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기간 안에서도 슈퍼볼이 열리는 이번 일요일 날 만일 러시아가 침공을 한다고 그러면은 근한이 아닐까. 그래서 진짜 기대하는 바로는 차라리 제발 일요일 날에 침공하고 그날 밤에 끝내고 네. 월요일 날 우리 산뜻하게 네. 증시를 출발하자.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원래 증시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 네. 러시아가 할듯말듯하면 증시는 계속 힘들어 하거든요. 차라리 네. 러시아가 그냥 확 점령하면 뭐 미국이 거기에 핵을 쏠 수도 없는 문제고 차라리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증시는 차라리 부담을 덜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증시와 이 지역 전쟁이 있잖아요. 이 네. 관계가 그 최근 역사를 보면은 지역 전쟁으로 인해 갖고 단시간에 증시가 공포에 떨었지만은 네. 전쟁이 발발함과 동시에 바로 올랐죠. 증시는 급상승해 버려요. 예. 한 번도 전쟁 난 이후에 개시 발발 이후에 증시가 더 떨어진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어요. 예. 제가 이제 1997년 그 걸프와 있잖아요. 걸프 전쟁. 예. 그때 제가 이제 증시 초보자 입장에서 이렇게 좀 프로페셔널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초짜 그 입장에서 전쟁이 나기 전에 안 팔고 있다가 전쟁이 임박하다 하길래 야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전쟁 나면 얼마나 더 떨어질까 이래갖고 전쟁 나기 이틀 전에 다 팔아버렸어요. 네. 근데 웬걸 전쟁 땅 그냥 첫방 미사일 터지면서 바로 증시가 그냥 하늘로 치솟는데 저는 그냥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그때 손실이 엄청났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전쟁과 그 증시 관계를 유심히 이제 제가 보는데 하여튼 이번에도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그래도 하루 이틀 반짝 급락으로 끝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벽에 베런스하고 CNBC를 보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지정학적 위기 전쟁으로 떨어진 주가는 곧바로 회복하니까 차라리 주식 살 준비를 하나 이런 분석이 꽤 나와 있더라고요. 네, 지금 증시도 지금 불안하고 지금 국제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불안한데 지난주에도 미국 증시에 어마어마한 돈이 또 유입이 됐어요. 인플로가. 그래서 그걸 볼 때 투자가들은 기관 투자가나 개인 투자가들은 증시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돈은 더 몰려 들어와요. 왜냐 그러면은 이 기간만 지나면은 증시는 올라간다 이런 이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참 이게 증시는 어떻게 보면 뭐 생물의 마음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시장이 문제 삼는지 않는지 이것조차도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막 움직이기 때문에 참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네, 요즘처럼,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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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그 말씀하십시오. 러시아의 압제가 사실 조기에 확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도 안 하고 자꾸 끌면 끌수록 정신 올라가지도 못하고 계속 눌려있는 상태에서 눈치만 본다고요. 맞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조기에 그냥 누가 이기든 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한테 매 맞을 때 빨리 맞는 게 낫지, 마지막까지 그 매 맞는 공포에 시달리면 그 스트레스 받아서 설사나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한테 너 저녁에 혼나 죽을 줄 알아 이러면 그때까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한 방 맞으면 아 이제 끝났구나. 그냥 편안하게 같이 하는 거죠. 네. 자, 이제 여담으로 잠깐 얘기를 했고, 다시 돌아가 보면, 사실 결국은 러시아가 전쟁을 하든 말든, 현재 지금 미국 증시가 이런 것은 결국은 국제유가, 국제유가는 CPI 때문인데, 자, 최근에 2년 만기, 10년 만기 국채 차이, 장단기 금리 차이를 보면 0.4 밑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것은 결국 물가 상승 압력에 올인하다가 너무 많은 금리를 올릴 경우, 이러면 미국 경제의 리세션, 즉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감이 지금 장단기 금리 차이에 이렇게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2년 전인가 장단기 금리가 실제로 역전됐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 2018년입니다. 예. 네, 온갖 매체들 헤드라인, 유튜버들 전부 미국이 경제 침체 온다고 막 떠들었잖아요. 네.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그게. 네. 사실은 아니었고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2년, 10년 그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좁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네. 이것이 2년물이 너무 빨리 올라와서 스프레드가 좁혀지는 거지 10년물이 안 올라오고 떨어져서 이게 스프레드가 좁혀진 게 아니거든요. 네. 10년 내내도 자기 올라가려고 애는 많이 써요. 근데 2년물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 이제 지금 이제 연준의 그 금리 정책이 급작스럽게 이제 급반전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터닝 어라운드 하고 있는 상황에서 2년물이 넣어놓고 있다가 이제 상승 캐치업하고 있는데 2년물이 너무 빨리 올라가서 스프레드가 좁아진 거지 10년물이 문제가 있어서 좁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여전히 미국 경제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일단은 사실 2018년 선생님 저희 방송할 때 뭐 미국 달러 망가지는 그런 얘기가 다 그쪽에서 나왔었잖아요. 근데 저도 그 당시 방송에서 야 그거 옛날 게 한속 반복되는 건 아니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 미국 걱정할 바에 자기 집 걱정부터 하세요.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증시가 그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오로지 CPI만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네,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네, 그래서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뭐 이렇게 뭐 임시 미팅을 하더라도 급하게 빨리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격하게 이제 몰아쳤는데 그 발언이 있고 목요일 날 증시가 확 이제 급락을 했잖아요. 예. 근데 금요일 날 아침에 기자들이 다른 연준 의원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그게 아니고 그건 너무 과격한 거고 우리는 점진적으로 시장과 경제의 조율을 맞춰서 타이트닝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금요일 아침에 그 러시아 전쟁 발발 그 뉴스가 뜨기 전에는 증시가 상승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해다가 러시아 악재가 터지면서 이제 다시 이제 곤두박질인 거죠. 이게 참 말씀하신 대로 빨리 불확실성이 사라져서 악재가 현실화되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제 목요일에는 직접 CPI 발표 다음에 방송에 나오셔서 이거 금요일 아니까 연말 정도면 CPI 잡히니까 걱정 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증시에 도움이 됐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증시에 야 연말까지 잡는다는 얘기는 금리를 더 많이 올릴 수도 있어 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건가요? 그런데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전직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가 증시에 영향을 주는
영향도에서 보면은 네. 바이든 대통령은 nothing이에요. 아하. 전혀 증시 투자자들은 바이든 말에 전혀 기울이지 않아요. 네. 참고도 안 하고. 트럼프는 뭐 막무가내 식으로 뭐 연준도 막 이렇게 금리 올리라 말라 뭐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그래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는 증시에 상당히 영향을 줬거든요. 네. 바이든은 전혀 그런 게 없고요. 그러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은 그 미국의 이제 탑 그 국가 운영자로서 연준이나 모든 백악관의 경제 참모 이런 걸 통해 갖고 최신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는 부분이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신빙성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바이든 대통령이 연말쯤에 CPI가 내려갈 수 있다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혼자 그 추측이 아니고 예. 경제 참모나 연준 거기서 정식 보고서를 보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좀 믿을 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채권 금리 상황은 어떻게 보면 채권 금리가 올랐다는 얘기는 채권에 숏을 많이 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국제 가격에다가. 예. 그러면 이게 숏 버블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추정도 나올 만하지 않을까요? 예, 지금 월가에서는 이제 보통 그 10년물 국채 금리를 올해 연말 타겟이 이제 2.1% 내지 2.2%거든요. 네. 근데 목요일 날 저녁으로 하면 2.05%인 것까지 올라갔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벌써 지금 2.1%를 이제 거의 놓고 할 정도였었는데 그게 연말 타깃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월가의 그 비유가 맞다고 그러면은 국채 금리는 앞으로 더 올라갈 룸은 상당히 좁다. 조금뿐이 안 남았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2년물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월가에서 보는 저항선에 거의 다 왔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월가에서 한편으로는 이제는 국채 가격에다가 투자할 때다. 이제 이렇게 지금 슬슬 의견 나오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게 전부 이제 좀 중장기적인 그 물가, 연준의 정책, 뭐 이런 거를 이제 전부 통합해서 그런 분석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CPI라는 것은 결국은 코로나가 때문에 생긴 거고 예. 코로나 상황에 따라 갖고 해결될 문제잖아요. 예. 근데 지금 미국에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인데 오미크론의 그 환자 수가 급속히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물가, CPI 지수 이런 것도 이제 청신호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한 선생님은 크게 신경을 그러니까 안 쓰신다고 말씀하신 장단기 금리 축소, 그 다음에 지금 1월 CPI 부분, 국제유가, 이 러시아 이 부분만 국제유가가 조금만 안정이 된다면 사실 1월 CPI가 피크아웃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국채금리 그 추세를 더 봐야 되겠지만은 이제는 거의 꼭대기에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뭐 골드만삭스나 뭐 월가에서 뭐 좀 공격적으로 보는 분들이 뭐 올해 금리 인상 7회, 예. 올해 남은 폼C 회의마다 전부 금리 인상해야 된다. 한마디로 이제 오로 파일럿이잖아요. 예. 이렇게 가야 된다 이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앞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실제로 폼C에서 올해 남은 폼C마다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은 미국 경제 추락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사실. 네. 지금 현재 견뎌낼 수 없어요. 예. 네. 이미 사실 모기지나 이런 금리가 상당 부분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이지만 부동산 시장도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은데 이 부분까지 무시하고 금리를 올릴 수는 없겠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악화된 이 물가 지표인데 괜히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집을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상황 맞을 수 있죠. 예. 그걸 모를 리가 없는 연준이 그렇게 과격하게 시장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로 그렇게까지는 금리 인상 안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연준의 립 서비스가 물가 상승을 잡으려고 하는 그
일환으로 이렇게 말을 좀 과격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게 맞겠죠? 네, 우리가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예. 연준에서 레토릭, 이렇게 말로만 예. 해도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가 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데, 하여튼 그 연준 의원, 다른 의원들의 좀 중간선의 의원들은 3회 내지 4회 이 정도 금리 인상을 이제 예상하더라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금요일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상당히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그리고 미시간 주립대에서 나오는 그 차이도 네네. 지금 상당히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즉 이미 레토릭,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주가 하락 이런 거, 그 다음에 비트코인 6, 이 암호화폐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는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만큼 강한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우려하는 것만큼 소비 심리가 지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인플레이션 상승에 상승 압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부의 효과가 경제 소비를 촉진시키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그 부의 효과는 주식시장하고 주택이에요. 예,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 엄청 안 좋잖아요. 지금 사실 큰 인덱스 그 지수는 많이 안 내려왔지만은 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소형주에 주로 매달리다가 어마어마한 지금 낭패를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추가적으로 바깥에 가서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지금. 맞습니다. 투자에서 지금 50% 80%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연준이 그렇게 과격하게 금리를 올렸다가는 증시를 더 죽일 수도 있고, 주택시장도 죽일 수 있고, 그러면은 미국 소비경제, 이것마저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월에 50포인트를 올리든 25포인트를 올리든 연준이 일단 한번 금리를 올려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한 후에 효과가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그걸 보고 이제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국제유가 흐름,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는 빨리 공격하고 시장이 그걸 털어버리는,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러시아가 크림반도 먹을 때 아마 그냥 이틀 만에 이게 끝났거든요. 총 한 방도 안 쐈어요. 그냥 들어가서 여기는 우크라이나 군대들은 다 나가라. 이러니까 알아서 자기들 병영해서 그냥 다 걸어 나갔거든요. 네. 이제 이번에도 그 동부 지역에 그 친러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네. 이미 그 땅은 러시아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 현지 분위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사이에 국경이라고 그냥 말뚝 박아놓고 줄쳐놓은 것 뿐이었거든요. 그냥 러시아군이 넘어와서 우크라이나 군대 보고 야 저쪽 비켜 이러면 아마 그냥 물러갈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총격전이 벌어지다 보면은 큰 싸움 벌어지거든요. 네. 이게 벌써 미국에서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한풀 이제 기고 들어가는 이유가 성격이 워낙 불같아갖고 그냥 막갑하거든요, 거기는.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토요일 아침에 푸틴에게 전화해서 좀 한번 외교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찾겠다 이제 그러는데, 하여튼 외교적으로 잘 해결되면 더 좋고, 아니면은 차라리 러시아가 원하는 두 가지 들어주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방송 내용은 사실 개별 기업이나 미시적인 문제는 지금 한마디도 말씀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시경제, 네. 물가와 국제유가 이게 다잖아요, 사실. 네. 자, 이런 근데 저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3월 16일 폼씨가 열리기 전까지는 증시가 본격 상승 못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레인지 안에서 업앤다운을 하는데, 사실 금요일장 하나만 봐서는 조금 이제 불길한 이제 감이 드는데, 우리가 지난 1월 24일에 이제 최저점을 찍은 후,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지지선, 이게 S&P로는 4,440, 나스닥 NDX 기준으로는 14,500. 이것이 금요일에 무너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상단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이제는 1월 24일 저점을 찍었던 그 하단 박스권 안으로 지금 다시 예.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박스권을 무슨 강한 돌파력으로 상승으로 탈출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1월 24일 날 기록했던 최저점 그까지 다시 내려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금요일 종가 차트를 보면 미국 S&P, 나스닥, 그 다음에 나스닥 상위 100개 종목 NDX 전부 다 장대 음봉 수준의 그 붉은 선을 축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되게 불길한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네. 예, 이렇게 불길한 상황. 자, 이렇게 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선생님 다음 주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근데 연준의 악재가 이렇게 거세게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소형 성장주 있잖아요. 예. 이 소형 성장주가 잘 버텨요. 예. 지금.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회원들에게 소형 성장주 중에서 좀 전망 밝은 거 좀 주워 담을 필요 있다.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소형 성장주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그 큰 상승 그 하락 추세선 거기까지 반등할 룸이 상당히 크게 남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증시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약한 데가 반도체 쪽이에요. 또 예. 상당히 이제 서프라이징한 건데 우리가 이제 모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반도체 주식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그 증시 섹터에서 반도체주가 상당히 약해요, 지금. 그래서 전체 그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리는 것도 반도체주 때문에 더 끌어내리지는 거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당분간 3월 16일 전에 포트폴리오라고 그러면은 가치주 한 60% 정도, 그 다음에 기술 대형주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소형 성장주 한 10% 정도. 이 정도 비율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연준의 악재라든가 러시아 악재로부터 조금 비껴나 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될 거라고는 한 희망에 여행주들이 빵빵 올라가요. 예. 그래서 여행주 쪽,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산업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주식들은 연준 악재, 러시아 악재에 조금 벗어나 있어요. 별로 영향 안 받아요. 네, 이런 것도 좀 포트폴리오 다양화 차원에서 채워놓을 필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소형 성장주 ETF가 IWO잖아요. 네네. IWO가 지금 하방 지지를 물론 이제 뭐 상승한 건 아니고 하방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이 IWO 이쪽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증시가 만일 반등한다 그러면은 얘들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소형 성장주 하여튼 발굴해내는 것도 좋고, 뭐 우리가 이제 ARK 펀드 많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캐시우드가 많이 네. 이제 비난받았고 하지만은 지금 ARK 펀드도 지금 바닥에서 지금 바닥을 다지는 그런 네. 모습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 증시에서 반도체 섹터가 5% 이상 평균 5%가 떨어졌어요. 네. 그 점은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키옥시아에서 낸드 지금 현재 공장 생산이 중단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 이틀 반짝하다가 금요일에 또 일제히 다 빠져버려서 사실 그건 또 걱정이에요.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목요일 날 오후에 러시아와 이제 서방의 대결이 본격 이루어지고 경제 그 보복이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반도체 공급 이쪽이 좀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특별히 이제 언급했었어요. 그런 면도 아마 작용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지금 목감기라 목도 안 좋은 상태에서 벌써 40분입니다. 오늘도 선생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뭐 마지막 정리하신 말 있으면 하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월 16일 봄시 전에까지는 증시가 본격 상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저가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서 만약에서 10%, 20% 먹었으면은 수익 챙겨갖고 나오세요. 반드시 다시 살 기회가 또 옵니다. 3월 16일 전에. 지금은 조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고요.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저점에 사갖고 일단 먹었으면 나오고 또 떨어지면 들어가고 지금 계속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시장을 윕쇼라고 그러거든요. 톱날처럼 예. 왔다 갔다 하는 그 뭐라죠? 업앤다운 예, 상당히 심한 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살 기회가 와요. 괜히 꼭대기에서 이거 나만 놓고 다 떠나나 이렇게 폼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차트 대충 보시고 고점에다 생각하면은 일단 털고 나오고 바닥을 또 기다리는 좀 느긋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인내심을 갖고 때를 기다리는 그 사냥꾼의 그 자세라고 하나요? 그 자세로 기다리자. 그러면 기회는 온다. 네. 마찬가지로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지수가 하락하면서 물리신 분들도 저는 같은 심정이라고 봅니다. 이것 팔고 또 저거 산다고 의미 없고요. 이 종목이 수익,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순이익 부분의 상승이 확실하다. 믿음이 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물렸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내야 되겠죠. 네, 뭐 아직도 이제 어닝이 계속 나오긴 하지만은 어닝 발표하고 폭락하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닝 발표가 지났고 그 어닝 그 결과가 좋았던 회사 그런 회사가 증시 전체가 내려오면서 같이 하락했을 때 예. 그런 주식을 이제 바닥에서 담는 게 좋아요. 어닝이 아직 남아있는 회사는 지금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디즈니 같은 거 이미 어닝이 지났고 결과 어닝이 잘 나왔었잖아요. 예. 이런 주식들은 증시 전체가 내려오면서 같이 내려왔을 때 이제 주워 담는 게 현명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국제유가 CPI, CPI 이게 0.5%, 뭐 심지어 골드만삭스 7번 금리 인상. 이렇게 되면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게 다음 주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일단 지켜봐야죠. 우리가 할 도리는 하고 상황은 지켜보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